안녕하세요. 53세 전업주부 유튜버 써니입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저에게 책 읽어주는 컨텐츠를 해보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특히 하루에도 12번 이상 제 영상을 볼 정도로 저의 열혈 구독자인 남편이 진지하게 얘기하더군요. 남편 자신이 노안으로 책 읽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따로 책 읽을 시간 만들기도 어려운데 제가 대신 책 읽어주는 영상을 만들어주면 안 되겠냐고요. 제가 책을 읽어주는 영상을 만들어주면 출퇴근 시간이나 마당에서 일할 때 틀어놓음으로써 책 읽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고요. 그런데 책을 낭독하려면 저작권 때문에 출판사의 허락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전 전문 북튜버도 아니기 때문에 출판사에서 그런 부탁을 들어줄지도 의문이었고 그런 과정이 너무 번거롭게 느껴지기도 했답니다. 여러 방법을 궁리하던 차에 남편 지인 중에 책을 여러 권 출판하신 심리학 박사님이 계시다는 게 떠올랐어요. 남편이 그분의 열렬한 팬이라서 남편이 직접 산 책도 있고 그 박사님께서 선물해 주신 책도 몇 권 있거든요. 심리학 책이기 때문에 제 채널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제가 유튜브에서 낭독해도 되는지를 남편이 박사님께 여쭤봤는데 아주 흔쾌히 허락해 주셨답니다. 마음이 아픈 많은 사람들이 치유되길 바라시는 그분은 이재연 박사님이신데요. 남편이 학원을 운영하면서 아이들을 상담할 때도 그 박사님의 도움을 많이 받곤 했답니다. 그분의 책이 여러 권 있지만 저는 먼저 2017년에 출판되었던 심리학 편지라는 책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처음에 책 소개하는 장면에서만 책을 보여드리고 이후 영상은 기존의 제 영상과 분위기가 같을 거라서 크게 어색하시진 않을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책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많은 분들이 위로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심리학 편지를 받고 싶은 분들이라면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심리학 편지 파트 1 일상심리학 1. 어떤 가면 불필요한 걱정을 없는 돈 주고 사면 생각이 가난해집니다. 생각이 가난해지면 마음은 거주할 집을 옮겨야 합니다. 그곳에서 마음은 겨울밤 문풍지처럼 흔들리게 됩니다. 한 해를 살아가는 마음은 사랑을 참 많이도 굶습니다. 배고파 잃어버린 나를 만나야 사랑이 배부른데 익명의 세상에서 가면 쓰고 살아가는 동안 아무리 리트머스 시험지에 사랑의 물감을 흩뿌려 보아도 가슴은 비웃기만 합니다. 머리에 메모리와 배터리를 아무리 교환해봐도 소용없습니다. 가슴속 벌거벗은 나를 만나야 묶어놓은 새를 날려보낼 수 있습니다. 매년마다 마음의 새가 물어다주는 사랑 먹고 마음 굶지 않는 해를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최악의 마음 상태를 경험하는 내담자들이 죽고 싶어요 라는 말을 많이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충분히 새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겁니다. 힘내세요 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면 그들의 그런 거짓말 하지 마세요 라며 짜증 섞인 말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죽은 나무는 흙이 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무가 썩으면 미생물 또는 섬유질을 먹는 곤충이 날아와 알을 낳습니다. 애벌레가 자라면 퇴비로 만듭니다. 먼지와 토양이 날아와 쌓여서 또다시 식물이 자랄 수 있는 생명의 밭이 됩니다. 새나 바람 또는 동물이 옮기게 되는 씨앗이 그곳에서
자라게 됩니다. 죽은 나무 그루터기나 줄기에서 자라는 버섯 중에 독버섯은 243종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식용버섯은 517종, 약용버섯은 204종이나 됩니다. 나의 아픔과 상처의 그루터기를 어떻게 사용하고 가꾸며 어떤 생명의 씨앗을 뿌리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생명은 논리로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삶과 죽음, 탄생과 소멸 자체가 비논리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퍼듀대 심리학팀이 어린이들에게 실험을 했었습니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집단과 얼굴을 드러낸 집단을 나누어 사탕을 2개씩 집어가게 했습니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릴 경우 아이들은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 더 많이 규칙을 어기고 사탕을 2개 이상 집어갔습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어떤 가면을 쓰고 있는지 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면이 많고 두꺼울수록 부끄러움을 느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 안에 있는 양심을 가리는 그림자 때문에 부끄러움을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각이 가난하고 마음이 굶은 상태에는 부정적 가면이 잘 벗겨지지 않습니다. 워낙 평상시에 가면을 벗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가면이 나와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부정성 효과라고 합니다. 부정성 효과란 긍정적인 경험보다 부정적인 경험에 더 치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문제점과 부정적인 생각의 꼬리를 자르지 못하고 이어나가면서 마음에 담아두는 것입니다. 조용히 마음에 귀 기울이면 내 안에 음치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쁨을 듣지 못하는 슬픔, 사랑을 듣지 못하는 미움, 믿음을 듣지 못하는 불신, 들어야 열리는 마음의 문은 귀부터 열어야 합니다. 그래야 소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살아가는 인생의 거리가 멀다면 그 차이 속에 두려움이 개입하게 됩니다. 마음보다 먼저 달려가는 날들로 인해 힘들기도 합니다. 또 머리보다 행동이 더 빨리 뛰어가다가 후회하기도 합니다. 머리와 행동이 마음에 발맞춰 따라올 수 있도록 조금은 늦추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2. 내면에 닿는 눈물. 오늘 내가 만든 하루는 어제의 생각들이 촘촘하게 연결된 것입니다. 우연의 옷을 입은 필연이 몸부림치며 피어나는 움직임인 것입니다. 매 순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결정이라는 또 다른 나의 반발을 누르고 필연을 이어갑니다. 생각과 생각이 연결되는 사이에 불필요한 걱정이 자주 끼어들면 마음의 상처를 아무리 내려놓아도 빈집의 먼지처럼 쌓이게 됩니다. 1999년에 미국 심리학자인 어니 젤린스키가 쓴 느리게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필요한 걱정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은 30%이고 절대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에 관한 걱정이 40%나 됩니다. 그리고 아주 사소한 일에 관한 걱정은 22%입니다. 정작 스스로의 힘으로 변화를 줄 수 있는 걱정은 4%입니다. 램프 증후군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증후군의 의미는 걱정을 습관처럼 하는 증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램프는 동화책 알라딘과 요술램프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이 책에서는 알라딘이 요술램프를 통해 요정 지니를 불러내서 불가능한 소원이 이루어지게 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현대에 와서는 불가능하고 불필요한 램프 속 걱정을 시도 때도 없이 요정 지니를 불러내듯 꺼내서 과잉된 근심을 하는 모습이 바로 램프 증후군입니다. 이러한 상태를 임상 심리학에서는
범불안 장애라고 합니다. 불필요한 걱정이 스스로를 괴롭히고 생각의 합리성을 조절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인지와 신체, 즉 생각과 행동에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렇게 나의 삶을 지배하는 걱정을 마음의 칼로 잘라내야 합니다. 또 주머니를 털어내듯 생각과 마음이 가벼워지려면 허상의 틀을 깨고 진짜 나를 만나야 가능합니다. 변화를 위해 털어내야 할 것은 생각의 치석입니다. 치아의 치석을 제거하는 스케일링보다 매 순간 더 치열하게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단 한 번의 상담이나 몇 번의 사건으로 생각을 바꾸려는 자체가 마음의 교만입니다. 살아온 세월의 시간만큼 굳어져 버린 생활의 틀은 사소하지만 지속적으로 생각의 때를 벗겨야 지금의 내 모습을 덮고 있는 왜곡된 생각과 비틀어진 마음의 옷을 조금 벗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안에서 늘 기다리고 있던 변화의 속살을 마음이 가져다주는 기회의 망원경으로 포착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현장에서 상담을 하면서 내담자분들에게 매일 조금씩 긍정적인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삼시세끼 밥 먹듯 긍정적인 생각도 3번씩 하세요 라고 이야기 드리면 다 아는 이야기 말고 구체적인 기법이나 기술 같은 거 없나요? 라고 마치 빌려준 물건을 찾듯 다그치십니다. 1958년 영국의 철학자인 마이클 폴라니가 쓴 개인적 지식이라는 책에 암묵지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합니다. 어두울 암과 입다물 묵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영어 단어인 테시도, 침묵하다라는 뜻인 라틴어 테시터스에서 유래했습니다. 몸과 머리는 알고 있는데 입으로 전달이 되지 않는 지식이 바로 암묵지인 것입니다. 반대로 언어로 지식을 전달할 수 있으면 형식지라고 합니다. 최고의 스타 플레이어는 선수로서는 최고일지 모르지만 감독이 되어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암묵지입니다. 자신의 노하우를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언어와 형식 같은 눈에 보이는 체계성으로 전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암묵지가 강한 사람은 형식지가 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최고로 행복한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그렇게 행복할 수 있나요? 라고 묻는 것은 해답을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자신의 행복의 비밀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행복한 사람이 하는 행동과 말, 그리고 생각의 버릇까지도 따라하면서 마음의 물결을 맞춰봐야 알 수 있게 되고 체득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필요한 걱정과 얼어붙은 부정적 생각의 틀을 깨는 법을 알고만 있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작은 긍정의 생각과 말을 생활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면이 아니라 밖에서 찾는 치유의 손길은 찰나의 환희일 수도 있습니다. 내면에 닿는 눈물만이 온전히 상처를 끌어당겨 안아줄 수 있을 것입니다. 불필요한 걱정이 아니라 꾸밈 없는 생각이 보이는 순간 마음이 턱 놓일 것입니다. 그러면 머리에 담고 살아온 응어리들이 슬그머니 녹아내립니다. 녹는 소리는 귀를 열고 끝내는 마음까지 열어 젖히게 됩니다. 그때 열린 마음으로 온전히 나를 토닥여주면 됩니다. 저는 써니네TV의 써니였습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